아직까지 얼마까지 올라, 알트불장 언제와 여기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돈 언제든 꺼낼 수 있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과연 안전할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율은 오르고 물가도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셈이죠. 머지않아 우리가 믿고 있던 금융 시스템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겁니다. 은행에 있어도 현금으로 들고 있어도 보내지 못하면 그 돈은 없는 돈과 다를 게 없죠. 이제 세계 금융의 기준은 저장에서 이동으로, 수익에서 생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고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재와 정치 리스크까지 피해 가야 하는 지금, XRP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왜 XRP를 주목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뒷이야기 모두 재구성해드리겠습니다. 코인의 재구성.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상화폐 시장은 유독 흔들렸습니다. 최근 급락에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 심지어 그린란드 같은 돌발 외교 이슈가 원인이었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실제로 돈을 움직이게 하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이동성입니다. 작년 하락의 시발점부터 지금까지를 떠올려보면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 느닷없이 그린란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뉴스 한 줄에 시장 가격이 흔들리고 있죠. 이제는 이 말이 실제로 실현되는 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국경과 영업시간, 승인대기 등 어디에 묶이지 않을 이동수단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순간 코인 시장은 급등했다가 발표가 끝나고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건 앞으로의 시장은 XRP-같이 방향성보다 이동성이 더 중요해진다는 건데요. 미국이 XRP를 제도권 금융 인프라 안으로 끌어들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불안정한 글로벌 금융 환경 속에서 자금을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표준 송금 인프라가 필요했거든요. 우리 역시 지금처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수록 이 돈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은행에 돈이 있어도 현금이 있어도 위기 상황에 국경을 넘지 못하는 순간 수익이 나도 돈은 가치니까요. 실제로 위기 상황이 오면 가장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송금입니다. 은행 송금은 지연되고 국가 간 결제와 승인, 제재까지 붙어버리니까요.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것도 실물 자산에 대한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데요. 그럴수록 XRP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제 송금은 편의 기능을 넘어서 돈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XRP는 국가에 묶이지 않고 은행 영업시간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국경을 넘는 이동, 마치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XRP는 구조부터 제도권 편입까지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XRP의 도로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버튼 누르고 수만 번 쉬면 도착, 수수료는 깃털 같죠. 동시에 수천 건의 거래도 문제 없습니다. XRP는 이미 전 세계 수백 개의 금융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실제 송금 테스트도 끝났습니다. 특히 일본 SBI는 XRP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탄데르 은행은 유럽 전역에서, 미국 PNC 은행과 캐나다 CIBC도 개인과 기업의 국제 송금에 XRP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죠. 싱가포르의 DBS 은행도 XRP 네트워크 위에서 디지털 자산과 결제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제 XRP는 될까를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럼 왜 아직까지 조용한 거죠? 그동안 XRP는 미국 규제, 특히 SEC와의 소송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과 기관들이 속도를 낼 수 없었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적 이동이 허용되는 법과 제도가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미국 중간선거는 이 흐름을 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정책 방향이 바뀌는 순간 XRP를 막고 있던 벽도 함께 낮아질 거거든요. 지금까지 XRP는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은 이미 다 깔려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차가 출발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알아도 규제가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XRP의 신호등은 노란불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적인 금융도구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각국은 디지털 달러와 디지털 결제를 전제로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돈을 도대체 어디로 옮길 건데가 얼마까지 올라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 이 돈 위기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나?가 되겠죠. 국제송금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얼마나 빨리 끝내냐입니다. 환율이 무기화되면 시간이 리스크가 되고 노출 시간을 가장 짧게 줄이는 구조가 승자가 되죠. 왜 속도가 중요할까요? 국제송금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2번의 환전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그 시기에 제재와 정책이 불안하다,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의 돈은 환율 전쟁에 맨몸으로 나간 꼴입니다. 평균 하루 0.1%가 움직인다? 괜찮죠. 하지만 전쟁과 관세가 겹치면 달라집니다. 하루에 1%에서 2%는 기업이나 은행 입장에선 회계 자체가 흔들리는 리스크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단위 송금해서 환율이 몇 %만 어긋나도 집 한 채, 회사 하나 값이거든요. 그래서 국제 송금을 할 때 얼마에 바꿀지를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끝낼 수 있는지를 보죠. 속도가 곧 환율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XRP랑 환율이랑 무슨 상관이죠? XRP는 환율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자산은 아닙니다. 하지만 환율에 노출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조죠. XRP는 송금하는데 단 몇 초 환율의 변화를 받을 틈을 주지 않거든요. XRP는 환율로부터 우리의 돈을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전쟁과 관세가 반복될수록 환율은 더 자주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속도는 더 중요해지죠. 환율이 안정적일 때는 기존 금융 시스템은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무기화되는 순간 환율에 노출되는 시간은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 XRP를 찾게 될 겁니다. XRP의 핵심은 얼마가 아니라 얼마나 쓰이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용량이죠. 여기서 말하는 사용량은 거래가 많다가 아닙니다.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구조인지, 위기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을 만큼 많은 거래량을 수용할 수 있는지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속도는 느려지고 수수료는 올라갑니다. 마치 도로에 차가 몰리면서 통행료는 오르는데 정작 차는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지만 결제와 송금 인프라에서는 땡! 탈락입니다. 그럼 XRP는요? XRP는 출발부터 질문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써도 멈추지 않으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이 고민의 결과가 바로 채굴 없는 구조죠. 전기를 더 쓰거나 기계를 더 돌린다고 XRP를 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래를 하면 아주 작지만 수수료가 생기고 그 수수료는 그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각됩니다. 이 소각 역시 은행도 기업도 정부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XRP는 많이 쓰일수록 오히려 전체 공급이 줄어듭니다. 보통 자산은 많이 쓰이면 가치가 닳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XRP를 보고 있으면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아끼다 똥된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구조적으로 더 단단해지니까요. 이건 XRP가 처음부터 금융 인프라용 네트워크로 설계됐다는 증거인데요. 은행이 XRP를 사용한다고 해서 XRP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행은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가깝죠. 도로를 마음대로 넓히거나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XRP를 보유한 사람이 그 도로의 지분을 가진 쪽에 가깝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지면 도로의 가치는 함께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XRP의 가격보다 누가 더 많이 쓰게 되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전쟁, 관세, 제재, 금융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국제 송금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장되는 돈보다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트럼프 이후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다시 한번 국경이라는 벽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 만큼 우리도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쌓아두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은행, 예금, 채권, 부동산. 하지만 이제는 어디로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송금이 지연되고 환율은 무기화. 국가 간 결제가 막히는 순간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자산이 될 겁니다. 오늘은 XRP의 본질과 앞으로 XRP의 방향성에 대해서 재구성해봤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보이네 재구성.